지금 데이터 센터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여서 교체 수요만 있다. 이제 거의 뭐 성장이 끝나가는 시장이다. 만약에 이제 뭐 이러면 엄청난 악재죠, 이건.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 이제 막 짓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막 AI 에이전트 시대가 막 열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서버컨트가 된다 한들 결국에는 낸드 플래시의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KV 캐시 메모리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압축해서 쓰려고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그냥 막 먼저 간 게 아니라 실적 가이던스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었을 때 삼성전자가 한 100조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올해 26년도. 지금 200조 이상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 20만 원 정도 간 게 맞고요. 이게 250조가 되면 또 여기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급하게 올랐어?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가이던스가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생각보다 길 수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최대 7년. 어떤 분들은 9MR 중에 이제 2MR 왔다. 기회죠. 터보컨트라는 얘기로 주가가 빠졌다라면 기회다라고 계속 떠들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거 왜 그러냐면 터보컨트가 악재가 되려면 진짜 터보컨트가 이제 아주 작은 이제 그 AI 모델에서 구동했을 때 뭐 8배 메모리를 아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메모리를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게 터보컨트예요. 알고리즘인데 근데 이거를 근데 대용량 엄청난 큰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엄청난 양의 AI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과연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 있느냐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하려면 아마 한 달 이상 시간 걸릴 것 같고요.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메모리 수요 감소는 없다. 이게 답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편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데이터 센터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여서 교체 수요만 있다. 이제 거의 뭐 성장이 끝나가는 시장이다. 만약에 이제 뭐 이러면 엄청난 악재죠, 이건.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 이제 막 짓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막 AI 에이전트 시대가 막 열리려고 해요.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는 걸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메모리가 그러니까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메모리 칩이 비싸니까 이런 걸 한 거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메모리를 너무 계속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칩이 늘어난다는 건 서로 이동이 많아야 되죠. 그런 것들이 비효율화의 전형적인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터보컨트가 된다 한들 결국에는 낸드 플래시의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KV 캐시 메모리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압축해서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 쓰는 거를 이제 콜드 캐시, 그다음에 뭐 자주 쓰는 걸 핫 캐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주 쓰는 것도 압축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구글은.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LPU 같은 거 얘기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콜드 캐시거든요. 따로 저장하자 이런 건데 AI가 왜 똑똑해졌는지 젠슨왕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리사소 씨도 잘 몰랐던 것 같고 심지어 그 샘 올트만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GPU 잘 만들어서 본인들이 프로그램 잘 짜서 똑똑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뭐 때문에 똑똑해졌냐면 메모리 때문에 똑똑해진 겁니다. 사람도 기억을 잘해야 똑똑해지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수요는 줄지 않는다. 그래서 터보컨트 가지고 메모리 수요 감소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절연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적이 깨지는 게 만약에 꺾이는 게 보이면 팔아야죠. 아직은 꺾이는 게 보이진 않고 있고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 나오고 27년도 상반기 전망까지 가이던스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 이제 그 가이던스의 상향, 이제 평균치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따라가는 형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그냥 막 먼저 간 게 아니라 실적 가이던스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었을 때 삼성전자가 한 100조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올해 26년도. 지금 200조 이상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 20만 원 정도 간 게 맞고요. 이게 250조가 되면 또 여기서 올라가겠죠. 300조가 되면 더 가겠죠. 그 다음에 올해는 아닌데 만약 내년에 12개월 포워드니까 1분기 빼고 이제 2, 3, 4 다음 1분기 그게 합쳐서 만약에 더 금액이 커지면 또 따라서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급하게 올랐어?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가이던스가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도 급하게 올라갔고요. 또 피크아웃 논란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장기 계약을 지금 하고 있죠. 5년짜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였냐면 장기 계약을 해도 자꾸 얘네들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공장은 열심히 지어놨는데 재고가 쌓이는 문제들이 생겼었죠, 한동안. 그래서 뭐 엄청난 흑자를 보다가 갑자기 적자로 전환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PBR 기준으로만 움직이고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제 5년짜리면 물량 무조건 픽스하고 이거 어기면 페널티를 물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롱텀 LTA라고 하죠. 롱텀 뭐 LTA라고 말이 어려운데 그냥 롱텀 긴 기간의 어그리먼트 한 거다 이렇게 해서 그 계약들이 유지가 되면 반도체 사이클은 생각보다 길 수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최대 7년. 어떤 분들은 9MR 중에 이제 2MR 왔다. 얘기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하신 분의 얘기니까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 내내 전쟁이 어떻게 되나 뭐 유가만 맨날 보고 있고 금리 보고 있고 유가 보고 있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 4월 달은 전형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실적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더 주가가 갈 거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은 또 뭐 전쟁이 아니더라도 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다시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더 나올 거고 그동안 묻혔던 호재들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종목별로도 묻혔던 악재들도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종전이 어떻게 빨리 마무리가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호르무즈 통과가 될 수 있는 왕래가 예전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랍이 이번에 많이 미사일을 맞았잖아요.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이 그 나라들의 재건 이슈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하고 복구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 삼성 E&A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도 좀 보실 필요 있고 그래서 이제 재건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또 방산주들이 또 주목 다시 받을 겁니다. 전쟁 끝났는데 무슨 방산주 이러는데 전쟁 끝났으니까 다시 채워 넣어야 되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또 미국과 나토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안 그래도 유럽도 지금 군비를 확장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나라 광산 기업들 다시 한번 좀 보시면 4월 달엔 그 정도 이슈 그리고 실적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급등했을 때 팔고 급락했을 때 사시는 건데 그거를 못 하죠. 공포에 사고 흥분에 팔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되냐면 그건 전문가들은 잘 못해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낫죠. 현금 좀 갖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현금은 얼마나 갖고 있냐? 30%? 40%?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또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 현금은 도대체 언제 쓰는 거냐? 쓰고 싶을 때 쓰시면 되는데 좀 공격적인 분들은 빠질 때마다 사시면 되고요. 진짜로 나는 이 위험이 싫어.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고 나서 비싸게 사시면 됩니다. 시장이 좋다고 보면. 그래서 지금은 급등락장에서 너무 뭔가 하려고 애썼던 분들이 오히려 계좌가 안 좋을 거예요. 그냥 에이 가만히 있자. 그래서 보면 최근에 5, 60대 여성분들이 가장 수익률이 좋다고 합니다. 항상 그런 거 이제 시장 좋을 때 계좌를 열어보면 제일 안 좋은 게 30, 40대 남자들이에요. 지가 뭐 할 줄 알고 막 해요. 근데 결국엔 손해. 엇박자 한 번 나면 끝나는 겁니다. 요즘에 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 그냥 갖고 가만히 있으셨던 분들이 좋은 결과를 거두니까 다음에도 만약에 이렇게 펀더멘탈 훼손이 아닌 외부 이런 이슈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면 복지부동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큰 틀로만 말씀드리면 일정상으로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해진 예정된 것들 이제 실적 장세를 잘 마무리 짓고 나면 5월 달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 셀인 메이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셀인 메이는 안 나올 것 같고 5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6월 달에 MSCI 관찰국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으로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엄청나게 보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5월부터 또 한번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대신에 1분기 실적 좋았고 2분기 실적 좋은 애들 중심으로 가겠죠. 또 하나 이슈는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밸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안정성도 있고 밸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뭐 PBR 1배니 뭐 이런 얘기하고 1점 몇 배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시장 자체가 PBR 2배 뭐 적어도 2배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겠죠. 선진국에 들어가면. 그럼 단순 계산으로 만 간다고 보는 거죠.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 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면 또 이 상태에서 좀 헤매겠죠. 그래서 그 만이라고 뭐 바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바로 가는 줄 아는데 선진국 지수에 이제 우리 저거잖아요. 관찰 대상국이에요. 거기에서 또 통과를 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한 내년 정도 돼야 가능한 거니까 일단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빠 한 6월 달은 그게 제일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차를 제일 주목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주들 비싸 보이죠. 가격을 보면 누군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하셨는데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를 봐라. 가격을 사지 말고 가치를 사라. 가치를 보면 너무 싸죠. 테슬라 200배인데 현대차 11배입니다. 11배 아직 안 될 거예요. 지금 50만 원 믿지만 10배 조금 넘을 텐데 PER로. 그 얘기는 감히 테슬라랑 비교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테슬라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현대차가. AI 데이터 센터 짓고 그다음에 학습하고 소프트웨어가 없었잖아요. 그동안. 현대차가 부족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랑 딥마인드랑 같이 협업하면서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이런 사업들 진출하고 있는 거니까 그 성장성만 보더라도 PER 한 20배까지 갖다 놔도 이상이 없다. 중국 기업들이 그거 좀 잘한다고 50배 가 있습니다. PER. 샤오펑 같은 애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충분히 올해 안에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대형주 중에는 주목하고 있는 거는 네이버가 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네이버. 지금 PER로 16배까지 내려와 있어요. 네이버는 근데 창사 이래로 한 번도 실적이 부러진 적이 없다. 연봉 보시면 쭉 우상향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너무 급등했다가 내려왔으니까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착시 현상.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두나무와의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끄럽지만 이슈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건 성장성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적에 집중하십시오. 네이버에. 그러면 네이버 실적 보고 깜짝 놀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종목 더 얘기를 하면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게임주 있죠. 게임주 지금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죠? 크래프톤? 붉은산 펄어비스는 주목하는데 저는 오히려 크래프톤을 봐야 된다. 크래프톤 기사 한번 잘 찾아보세요. 국방부랑 일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앞으로 이제 전쟁은 무인화될 거예요. 그러면 게임과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싸우는 이제 게임을 주로 배틀그라운드라는 걸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국방부와 지금 시뮬레이션 관련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산주가 될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그래서 저는 최근에 크래프톤이 바닥을 잡는 모습 보고 있어서 유심히 봐라. 올해 엄청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화되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사고 함부로 팔지 마라. 살 때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팔 때는 좀 과감하게 팔아야 된다. 제가 겪어보니까 근데 둘 다 좀 나눠서 사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매도는 좀 덜 나누셔도 되는데 매수는 좀 나눠서 사시고 음봉에 사는 버릇을 한번 들여보자. 잘 안 되죠. 빨간불이 파닥파닥 해야지 사고 싶어요. 사람들이 보통. 근데 막 빠질 때 내가 사고 싶은 게 할인하고 있구나. 어머님들 보면 세일하면 엄청 백화점 가시잖아요. 그죠?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세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어떤 종목이니 이런 것보다도 본인의 습관을 좀 이 기회에 좀 고쳐보는 건 어떨까?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면 조금은 이제 너무 단타 위주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좀 좋은 회사 찾아서 그래도 몇 개월 1년이라도 끌고 가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스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먹을 때 조금 먹고 잃을 때 많이 잃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긴 시계열로 투자를 좀 넓혀보자. 이제 우리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옛날에 그 신흥국 2000년 초반의 그 마인드로 주식을 매매하시면 안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